안녕하세요, 곽 기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폭스바겐의 골프입니다. 한때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렸던 폭스바겐의 대표 해치백 모델인데요. 먼저 실내외 구성부터 디자인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주행 성능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폭스바겐의 골프가 8세대 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 7세대를 마지막으로 무려 6년 만에 국내 시장에 출시됐는데요. 먼저 외부 디자인은 풀체인지 모델이지만 전체적인 틀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전면부는 엠블럼을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라지에이터 그릴 라이팅과 새로운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로 폭스바겐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개성했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는 전방 카메라와 조향각, 차량 속도 등을 종합해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빛으로 더 넓은 범위의 도로를 비춰주는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장착해 기능적인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측면은 전형적인 해치백의 외관을 보여줍니다. 차체 크기는 기존 7세대보다 전장은 더 길어지고 휠베이스는 조금 짧아졌습니다. 다만 전장 대비 긴 휠베이스를 구현해 실내 공간은 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휠 타이어는 225, 45, 17인치 사이즈이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5입니다. 브리지스톤의 대표적인 사계절용 컴포트 타이어로 잘 알려져 있어 승차감이 기대가 됩니다. 후면은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와 엠블럼 밑에 차량의 명칭을 레터링으로 표시해 최신 경향을 잘 반영했고 크롬 배기구가 더해져 신형 모델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짜 배기구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외부와 다르게 내부는 신형 골프임을 확실하게 알아차릴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인 10.25인치 디지털 콕핏 프로와 10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디자인으로 최신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연결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돼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 트림이 기본 적용되는 MIB3 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으로 연동돼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뉴에 있지만 필수 기능 중 하나인 내비게이션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네요. 또한 운전 중에 조작할 수도 있는 기능들인 스타트 스톱과 열선 시트 같은 기능들은 버튼식으로 적용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주행 보조 어시스트, 주차 보조 메뉴, 공조개, 주행 모드와 같은 메뉴들은 비상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하단에 버튼식으로 알차게 모아놨네요. 또한 디지털 콕핏 프로 좌측에는 조명 관련 기능을 조작하는 터치식 조명 제어 패널을 적용해 운전 중에도 빠르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고요. 무엇보다 신형 골프에는 무려 30가지의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 트림에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야간 드라이빙 분위기에 맞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7세대 골프의 레버 방식에서 전자식인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채택해 편리한 조작성과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수동 모드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시트는 직물이지만 몸을 지지하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점은 반갑습니다. 여기에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연동돼서 차선 유지와 같은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IQ 드라이브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기능은 주행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골프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요. 가격은 각각 3,625만원과 3,782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리뷰할 시승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자, 신형 골프의 디자인과 구성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골프를 직접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신형 8세대 골프 지금 이제 타보면서 하나씩 좀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번 신형 골프가 파워트레인이 디젤만 출시했다라는 점이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디젤 모델만 출시했다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형 골프가 출시했을 때 디젤만 아싸리 출시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솔린 모델도 있고요. LPG 모델도 있고 심지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출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 국내 시장에는 디젤만 출시했다라는 점은 사실상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저희 골프가 되게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시절 2013년 이때로 가면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디젤 모델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디젤 모델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 가지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디젤은 연비가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신형 골프만 보더라도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8km입니다. 그 정도로 연비가 일단은 좋거든요. 그러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은 뭐 실연비가 거의 20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시절인데, 지금 이 신형 골프도 17.8km라는 거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에 속하다라는 거죠. 연비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모델인데, 그때는 하이브리드나 이런 모델들이 대중화가 그렇게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디젤의 그런 연비가 분명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든 제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SUV조차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연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것만으로는 일단은 디젤의 메리트를 현재 시점에서는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메리트는 뭐냐면, 디젤 모델들은 이 엔진의 특성상 초반에 최대 토크가 굉장히 빨리빨리 터진다는 점, 즉 힘이 넘쳐 흘러요. 지금도 보면 자, 초반에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치고 경쾌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경쾌한 맛이 좋아서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시점으로 볼까요? 가솔린 모델들도 다 터보가 달려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좀 비싼 모델들은 트윈 터보 모델까지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모델조차도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있어서 토크에 되게 부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이미 기술로 보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젤의 이런 폭발적인 초반 토크가 터지는 거는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역시나 이 두 번째 메리트 역시 디젤만의 메리트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값싼 유류비가 있었습니다. 유류비가 좀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데, 참 지금 이 리뷰를 하는 시점 참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경유값이 뭐 휘발유 가격 못지않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상태란 말이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또 이 값싼 유류비에 대한 혜택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 세 가지 강점이 있었던 이런 디젤 모델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디젤 라인업만 출시했다는 점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알맞게 좀 더 다른 라인업을 좀 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는 지금 디젤 모델만 지금 출시한 상태인데, 자, 신형 모델이란 말이죠. 그럼 신형 모델이라면 어찌됐든 간에 성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제원 한번 살펴보면 신형 골프 최대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6.7km를 발휘를 한단 말이죠. 구형 7세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상 제원상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토크가 0.1 올랐거든요. 토크가 0.1 오른 거는요, 뭐 일반인은 물론이고 0.1초를 다투는 카레이서들도 못 느끼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1 오른 거는 일단 올랐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대로다. 파워트레인의 재원 자체는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가속을 해보거나 이렇게 뭐 직접 조금 달려보더라도 넘치는 출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족한 출력도 아닌 7세대랑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가속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신형인데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바뀐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변속기가 7세대에서는 6단 DSG였는데 8세대 신형 골프로 넘어오면서 7단 DSG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단에서 7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바뀐 부분이고, 덕분에 뭐 부드러운 변속이라든지 성능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7세대 골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본 게 2014년인데 2014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정차 후에 출발할 때 꿀렁이고 굼뜨게 출발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6단에서 7단으로 넘어온 것이 뭐 성능적으로 이렇게 뭐 변속이 반응 속도가 빠르냐 이런 것보다는 DCT의 특성으로서 꿀렁이고 울렁이는 증상이 얼마나 없어졌느냐가 저는 사실상 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단 DSG 이게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지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하면 확실히 예전보다 굼뜨고 울렁이는 증상이 확실하게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7단 DSG는 성능적인 부분도 좋아졌지만 6단 DSG에 있었던 그런 단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DCT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완전히 또 없어졌느냐 하면 지금 또 약간의 변속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변속 충격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6단 DSG 때 그렇게 심했던 변속 충격은 아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골프에서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기술 하나를 꼽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일단 IQ 드라이브를 뽑을 것 같습니다. 뭐 IQ 드라이브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 대표적인 기능 하나를 꼽으라 라고 하면 뭐 트래블 어시스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스스로 교통 상황에 맞게 감속과 가속도 스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차간 간격도 스스로 유지를 잘 해주고, 뿐만 아니라 뭐 레인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을 해서 그에 맞게 대처를 해주는 사이드 어시스트까지 포함이 된 기능이거든요. 일상에서 되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참고로 이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골프의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써볼게요. 실제로 규정 속도에 맞게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고, 자, 이렇게 차간 간격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자, 지금 조금 앞에서 차량들이 이렇게 감속을 좀 하고 있어서 보다시피 좀 감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차량이 빠져서 다시 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참고로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보여주기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조금 손을 떼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차로 유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선 구간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이 저속 구간에서는 이렇게 차로 유지가 되게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좀 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굴곡진 구간을 지나갈 때에는 이 차로 유지 기능이 약간 조금 어리버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2%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준수한 기능은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을 해서 이렇게 넘어올 때 급하게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차량은 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테스트 주행할 때도 좀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인식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100% 맹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바세계랑 안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차량은 뭐 데일리카나 출퇴근 용도로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정숙성과 승차감인데, 일단 이 정숙성, 일단 디젤 모델이라는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정숙성은 사실상 조금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는 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 엔진의 특성상.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디젤 모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리터 엔진이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요, 그 정도면은 이 정도의 정숙성이나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수한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디젤 엔진인데 야 이거 디젤 엔진이 맞아?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요 정도 부드러운 주행 질감도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상 진동도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조금 디젤 특유의 약간 갤갤거리는 것들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이 아닌 이상 정숙성은 상당히 뭐 이 정도면 제법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승차감인데, 일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면 어느 누가 타더라도 편안한 승차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스펜션 자체가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세팅이 된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뭐 하드하게 세팅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약간 탄탄한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탄탄한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승차감이 좋다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서스펜션의 능력도 좋은 건 맞지만 사실은 타이어의 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가 지금 현재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세팅이 됐지만 이 컴포트한 타이어로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승차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과 이 타이어의 궁합도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한번 방지턱 넘어볼게요. 네, 좀 약간 터프하게 넘어가지만 분명히 이런 불쾌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은 잘 안 올라오거든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승차감도 타이어나 서스펜션의 좋은 조합으로 나름대로 되게 준수한 승차감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신형 7세대 골프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를 하나 꼽으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골프의 주행 감각입니다. 과연 기존에 그랬던 주행 감각이 남아있을까? 라는 사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고속 안정성도 되게
좋거든요. 세시도 되게 탄탄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어느 누가 타더라도 느끼는 정도이고, 기본기가 정말 충실한 차량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되게 고속 안정감도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속도를 조금 내더라도 전혀 위화감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속 안정감도 분명히 좋고는 하지만 막 그렇다고 사실 막 되게 퍼포먼스한 드라이빙을 보여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코너링 구간 또 이렇게 타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잘 지나갑니다. 세시도 워낙 탄탄하고 기본기가 워낙 지금 잘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후에 출시될 고성능 모델인 뭐 GTI 모델이라든지 뭐 골프 R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공인복합 연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리터당 17.8km였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트림 모니터상 연비가 19.5km/L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연비를 봤을 때에도 제가 뭐 특별한 연비 주행 기법을 한 것도 아닌데 19.5km/L가 찍혀 있다는 거는 실연비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형 골프를 한번 타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지만 골프만의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어느 정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기본기가 워낙 충실한 모델이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인 GTI와 R 모델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곽 기자였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